이 종목은 6개월간 하락하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모으며 본격적인 상승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평가 국면에 처해져 있지만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미쌤이고요. 오늘은 식품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삼양식품 주가가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길래 식품주에 특별한 이슈가 있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더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 국내 식품 기업들의 흐름을 보니까 돈을 잘 벌고 있더라고요. 국내 식료품 출하지수가 2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필수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큰 세 가지 의식주가 있죠. 그 중에서도 식품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적 특징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탄탄한 실적을 내는 게 기본적으로 식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국내 인구 성장률만 보더라도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에 빠져 있죠.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OECD 중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말인즉 내수시장 역시 점점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식품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타겟하는 시장 자체가 점점 줄어드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역성장을 하며 투자에 있어서는 큰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게 식품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최근 이러한 식품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죠. 그러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죠? 기본적으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며 우상향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좋은 기업, 앞으로 우상향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건데 그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PQC죠. P, 판매 가격, Q, 판매량, C,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판매 가격을 하나를 팔더라도 비싸게 팔아야 될 것이며 보다 더 많이 판매를 해야 되겠고 그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고정비, 원가를 최대한 절감시켜야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 P, 판매 가격이 증가해야 되며 Q, 판매량 또한 증가, C, 원가는 감소해야지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식품주에 한번 입혀볼게요. P, 식품 가격이 인상돼야 식품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식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소비재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 먹으면 죽게 돼요. 꼭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산업들에 비교했을 때 이 식품 가격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TV 이런 IT 제품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 제품을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 제품을 안 쓰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죽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식품은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도 우리는 사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보통 정부가 이 식품 가격이 인상되는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올해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을 앞두고 정부 입장에서 이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걸 크게 용인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식품 가격마저 올라가 버린다면 더더욱 먹고 살기가 빡빡해진다라는 체감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대중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식품 가격이 인상되는 움직임은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정부는 식품 유통업체를 방문해서 음식료 기업들에게 물가 안정에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식품 기업들이 문제죠.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원가 부담은 계속 작용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판매 가격을 높이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경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언제까지 인상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대다수의 식품 기업들이 이번 총선이 끝난 이후로부터 식품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총선도 끝난 만큼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판매 가격을 높여도 원가가 계속 높아진다면 실적에 있어서 부담이 계속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P와 함께 볼 것이 C, 원가 고정비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작년부터 원당을 제외한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 안정화 구간에 접어들면서 올해부터는 원가 개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판매 가격은 높아지는데 원가는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 보니 전반적인 식품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구조적으로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P와 C를 봤으니 하나 안 본 게 Q가 있죠. 이 Q의 증가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시장이 축소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떤 시장을 공략해야 될까요? 국내가 아닌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겠죠.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언택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집에서 드라마 보고 OTT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죠.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는 또 OTT에서 1등을 하면서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 열풍에 따라 K푸드 열풍도 같이 나오며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한식을 접하는 경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SNS상의 영상 사진, 그리고 2등이 한국 영상물을 꼽아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이건 아무래도 기생충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의 불닭볶음면 먹방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SNS로 불닭볶음면이 막 확산이 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닭볶음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삼양식품의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의 식품 수출액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이 식품기업들에 있어서 해외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식품기업들이 Q, 판매량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제품 출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일마다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물리고 먹기 힘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계속 더 새로운 거,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 새로운 제품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러니 식품 기업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맛과 사람들의 최근에 관심 있는 트렌드에 맞는 그 신제품을 출시를 해줘서 판매량 증가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 먹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이것도 딱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야, 이거 우리가 먹는 걸로 건강을 챙겨야겠다라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큰 트렌드가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죠. 그래서 탄산음료를 먹더라도 제로 콜라를 먹고 요즘에는 술을 마시더라도 제로로 된 술을 마시더라고요. 이런 흐름을 롯데 칠성이 주도했는데 이제는 이 제로에 대한 니즈가 식품업계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걸 잘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롯데 웰푸드라는 기업이에요. 롯데 웰푸드는 심지어 롯데 제과에서 사명 변경을 했는데 롯데 웰푸드라고 지은 게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해서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포부가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헬스 앤드 웰니스라는 신성장 동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내세운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제로라는 브랜드가 있는 것이죠. 아마 한 번쯤 먹어보셨을 겁니다. 제로 카카오 케이크, 제로 젤리, 요즘에는 제로 아이스크림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로라는 브랜드가 작년에 무려 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20%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수치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로는 설탕 대신에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컨셉으로 22년 5월에 출시가 됐고요. 올해는 국내 제과업체 최초로 멕시코 코스트코에 입점하고 태국 킹파워 면세점에 입점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작년 해외 매출은 2022년 대비 약 4배가량 성장할 정도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한 10개 정도의 국가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웰푸드가 해외 시장 공략에 또 하나 내세우고 있는 주력 카드가 바로 빼빼로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빼빼로가 지금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거 아시나요? 저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좀 다니고 있는데 해외에 갔다 오면 우리가 보통 뭘 하죠? 기념품을 사오거나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한테 줄 선물을 사오죠. 근데 그 지인한테 선물할 때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바로 먹거리죠. 간식거리. 그런 관점에서 K-스낵, 우리나라 제과 제품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대표 기념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합니다. 워낙 싸서 선물용으로도 적합한데 한국 드라마나 유튜브, 먹방, SNS 이런 곳에서 또 워낙 과자를 쉽게 접할 수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더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사서 먹기도 하지만 선물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포착한 롯데웰푸드가 또 뭘 했느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또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또 자랑거리인 광화문, 세종대왕 이런 이미지를 포장 디자인에 입혀가지고 선물용으로 특화된 에디션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한 전략 하나하나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롯데웰푸드의 해외 사업 매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2027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며 K-스낵 열풍에 힘입어 빼빼로데이와 같이 제품에 얽힌 문화까지 수출하기 위해 미국, 동남아 등의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말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최근에 이 동남아 쪽에서 11월 11일 우리나라 잘 챙기는 빼빼로데이 이런 문화를 또 답습해서 그때 빼빼로를 선물해주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빼빼로가 국내를 넘어 해외 과자 시장에도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빼빼로를 수출하는 나라가 50개국을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이 빼빼로 앰버서더로 누구를 세웠느냐? 최근에 또 핫한 아티스트죠. 뉴진스. 하이브의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앰버서더로 채택해서 미국, 필리핀, 홍콩, 대만,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17개국에서 빼빼로 브랜드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남아 시장에서는 빼빼로 팝업 스토어도 열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품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Q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는데 이 Q 성장을 빼빼로와 제로라는 지금 소비 트렌드에 걸맞는 제품들을 잘 또 만들어주고 출시를 하면서 불닭볶음면 흥행으로 삼양식품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듯이 롯데웰푸드도 서서히 차근차근 상승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참고로 롯데웰푸드는요. 빼빼로, 가나초콜릿 등 17개 제품 가격의 인상 시기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미루면서 6월 1일부터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12%의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냐? 한 개를 팔아도 더 비싼 가격에 12% 더 비싸진 가격에 판매한다. 그만큼 이익 성장의 발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왜 1개월 미뤘느냐? 정부가 계속 이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다가오는 6월부터는 보다 더 인상된 가격에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더 이익 성장을 가파르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걸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제가 또 여러 차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닥에서 탈출하며 상승 초입에 접어들어 매수 맥점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패턴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차트 흐름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 패턴은 최근에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께 차트 특강을 통해 알려드린 패턴이죠.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패턴, 상승 초입, 매수 맥점, 공략 패턴이니까 멤버십 분들께서는 그 차트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롯데웰프드의 차트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실질적인 매수 맥점을 또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계속해서 공지 드렸다시피 멤버십은 바로 내일이죠. 5월 1일부로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멤버십을 이용하시던 회원님들께서는 개편된 내용 잘 숙지하셔서 멤버십의 추가적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멤버십 주요 개편 내용은 영상 끝나고 안내가 되니까 해당 안내 내용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는 멤버십에 새롭게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오늘이죠. 4월 30일까지만 가입하시면 가입비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받아서 평생 연장 이용이 가능하니까 멤버십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한번 쭉 살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같이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자TV 사칭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별도 1대1로 먼저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게 일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인지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자TV 멤버십은 유튜브 공식 멤버십과 팬딩 공식 멤버십 요 딱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사칭 사기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